우리 시장은 4월을 쉬었지만 미국은 그동안에도 계속 돌아갔어요. 그렇게 쌓인 변수가 화요일 아침 삼성전자 첫 호가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광복절 연휴로 우리 증시는 사흘을 쉬고 다음 개장이 화요일이죠. 그런데 이 사흘이 마냥 편하게 쉴 시간만은 아니에요. 우리 장이 닫혀있는 동안에도 미국 시장은 계속 열려서 움직였거든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화요일 아침 우리 시장이 문을 여는 순간 시초가에 몰아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먼저 화요일에 어떤 환경에서 장이 열리는지, 그 다음 삼성이 오르면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평단이 어디냐에 따라 화요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구간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내 평단이 어느 구간인지 꼭 찾아보세요.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보죠. 지난주 삼성이 강하게 반등했는데 그 배경엔 두 개의 큰 불안이 동시에 풀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불안이에요. 지난주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이 걱정하던 것보다 안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물가가 잡히는 그림이 보이니까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더 안 올리고 쉬어갈 거란 기대가 커졌죠. 금리가 안 오르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에 돈을 넣기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거품 불안입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곧 식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난주 미국의 데이터 센터 회사랑 서버 회사가 나란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그 걱정이 한풀 꺾였죠. 이 두 불안이 같은 주에 풀리니까 눌려있던 반도체로 돈이 확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됩니다. 물가가 완전히 풀린 것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난주 그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온 건 숙박비나 에너지 같은 몇몇 항목이 유독 많이 떨어져서 전체를 끌어내린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료비나 항공료 같은 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러니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고 단정하긴 이르죠. 그래서 화요일 우리 장이 열리기 전까지 연휴 동안 미국에서 나오는 다른 지표들도 같이 봐야 해요. 도매 물가나 소비가 어땠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게 무난하게 나오면 반도체의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반대로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면 화요일 시초가가 그만큼 눌린 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한쪽으로 단정하지 말고 양쪽 다 열어두고 화요일을 맞는 게 맞아요. 여기서 화요일 시초가가 왜 특히 예민한지 짚고 갈게요. 이게 이번 연휴의 핵심입니다. 평소에 미국 시장이 하루 움직이면 우리 시장이 다음날 바로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사흘을 내리십니다. 그동안 미국은 금요일에도 열렸고 우리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도 열려요. 그 이틀치 미국 시장 흐름이 우리 시장엔 하루도 반영이 안 된 채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 화요일 아침 우리 장이 문을 여는 순간 그 쌓인 걸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출발합니다. 좋은 쪽으로 쌓였으면 시초가부터 갭을 띄우며 위로 열릴 수 있고 나쁜 쪽이면 반대로 훅 눌린 채 열릴 수 있죠. 그래서 화요일은 시초가부터 변동이 클 수 있는 날이에요. 여기에 더해 8월 26일 인공지능 칩 1등 엔비디아 실적, 그 직후 잭슨홀이라는 큰 금리 회의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 화요일부터 시장이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얘기는 이쯤 하고 삼성 자체는 어떤지 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체력은 아주 좋아요. 삼성이 지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매출도 영업이익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워낙 잘 팔린 덕분입니다. 여기에 최신 메모리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출하하기 시작했고 위탁 생산 쪽도 하반기에 성과가 확인될 자리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회사가 좋다는 거랑 지금 이 가격에 사도 된다는 건 다른 얘기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미 그 기대가 주가에 담겨 있으면 화요일 시초가에 흥분해서 덥석 사는 건 위험합니다. 기업의 방향을 보는 거랑 내가 살 가격을 정하는 건 따로 판단하셔야 해요. 요즘 삼성 주주환원 얘기로 기대가 큰데 이것도 냉정하게 짚고 갈게요. 얼마 전 삼성이 특별 배당을 포함한 새 주주환원 정책을 논의 중이고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회사가 번 돈을 주주한테 더 돌려주겠다는 거라 당연히 주가엔 좋은 재료죠. 그런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시중의 돈은 100조니 200조니 하는 큰 숫자들은 회사가 확정한 약속이 아니라 증권사들이 이 정도 되지 않겠냐고 추정한 값이거든요. 그러니 아직 발표도 안 난 그 큰 기대만 믿고 화요일에 급하게 따라붙으면 막상 실제 발표가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칠 때 실망 매물에 휘말릴 수 있어요. 재료는 좋지만 기대와 확정을 나눠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화요일에 이 반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외국인 수급에 있어요. 외국인은 지난 몇 달 삼성을 엄청나게 팔았는데 그 판
사는 강도가 점점 줄어왔어요. 몇 달 전엔 수십 조를 팔더니 최근엔 그 규모가 확 작아졌고 지난주엔 아예 사는 쪽으로 돌아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루 사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화요일에 사고 그 다음날도 계속 사는 순 매수가 며칠 이어져야 시장의 성격이 진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 화요일에 외국인이 시초가에 잠깐 사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날까지 꾸준히 사는지를 보세요. 여기에 주식하고 선물을 같이 사면서 원화 가치까지 안정되면 이건 잠깐 반등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요일 시장 환경이에요. 그런데 순환매 관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반도체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많은 분이 조급해집니다. 삼성은 답답하니 더 뜨거운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나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돈에는 번지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알면 화요일에 남들이 추격할 때 나는 미리 앞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죠. 지금부터 그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돈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은 대형 반도체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면 그 돈이 곧바로 부품 쪽으로 번졌어요. 부품을 만드는 삼성전기가 지난주 크게 뛰었거든요.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대형 반도체가 오르니까 거기 부품을 대는 회사로 돈이 곧장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 화요일엔 이걸 확인하세요. 삼성 혼자 오르는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기까지 같이 거래가 터지면서 오르는지. 셋이 같이 움직이면 큰 돈이 반도체판 전체로 제대로 들어온 거고요. 삼성만 오르고 나머지가 처지면 잠깐 지수만 방어하는 걸 수 있어요. 물려 계신 분이라면 새 종목 찾기 전에 내가 든 이 반도체 축이 살아나는지부터 보는 게 먼저입니다. 대형 반도체가 살아나면 그 다음 돈이 흐르는 곳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쪽이에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더 만들려면 설비부터 늘려야 하니까 그 장비를 대는 회사들로 주문이 넘어가거든요. 특히 최신 메모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만드는 데 쓰이는 테스, 그리고 인공지능 칩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 심텍 같은 회사들이죠. 이 종목들은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용입니다. 대형 반도체가 오른 다음 이 장비, 소부장 쪽으로 거래 대금이 며칠 이어서 붙는지를 보세요. 그게 확인되면 돈이 반도체 안에서 후방으로 퍼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대형주 오르면 무조건 이쪽도 따라 오른다고 기계처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주만 오르고 소부장 거래가 줄면 그건 아직 돈이 넓게 안 퍼진 단기 흐름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전력 인프라예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칩을 아무리 확보해도 그 전기를 대주는 변압기나 배전 설비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돌려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들로도 돈이 흘러가는데 실제로 산일전기라는 전력주가 8월 들어 크게 올랐고 LS 일렉트릭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죠. 이 전력 쪽의 특징은 반도체랑 꼭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도체가 잠깐 쉴 때 계좌의 출렁임을 줄여주는 안전판이 되기도 하죠. 삼성주주가 이 전력을 같이 보는 건 유행 갈아타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투자의 병목이 칩에서 전기로 옮겨가는지 확인하고 위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똑같은 삼성주주라도 평단이 어디냐에 따라 화요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 평단이 어느 구간인지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먼저 평단이 22만원 아래인 분입니다. 지금 가장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미 수익 구간에 계실 텐데 이럴 때 오히려 실수하기 쉬워요. 조금 올랐다고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흐름이 반도체로 돌아오는 국면이라 여기서 전부 정리하면 다음에 재료가 나올 때 더 비싼 값에 다시 사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핵심 물량은 70에서 80% 정도 그대로 들고 가시고 아주 일부만 화요일 급등 때 덜어내 현금을 확보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평단이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인 분은 얼마 전 바닥에서 겁나서 던지고 싶던 구간을 이미 잘 버티신 분들이에요. 이제 수익으로 돌아섰거나 본전 근처일 텐데 여기서도 핵심은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전체의 20% 안팎만 대응 물량으로 떼어놓고 화요일 흐름을 보며 유연하게 쓰시면 됩니다. 가장 고민되는 게 평단 25만원에서 26만 5천원 사이인 분이에요. 딱 본전 근처라 마음이 제일 복잡하시죠.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이니까 버티고 싶고 또 빠질까 무섭고요. 이 구간은 핵심을 60에서 70% 정도로 두고 나머지는 대응 물량으로 분리해 두세요. 본전에 대한 미련으로 전부 들고 버티기보다 오르면 일부 정리하고 빠지면 대응할 여지를 남기는 게 이 구간의 정답입니다. 평단이
평단이 26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사이인 분은 지난주 반등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을 가능성이 커요. 아직 손실 구간이라 답답하시겠지만 그렇다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비중이 너무 크다면 화요일 같은 상승에서 20에서 30%는 덜어서 비중을 줄여두는 게 좋아요. 시장은 내 평단이 얼마인지 기억해주지 않거든요. 평단이 28만 원 위인 분은 가장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여기서 꼭 벗어나셔야 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오로지 본전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매매죠. 비중이 절반을 넘거나 빚을 내서 사신 경우라면 화요일 반등을 비중부터 줄이는 기회로 쓰셔야 해요. 아프지만 감당 못할 비중을 그대로 끌고 가다 더 큰 하락을 만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평단하고 상관없이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빚으로 투자하면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이자가 계속 나가고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강제로 정리될 위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요일 반등을 수익을 더 키우는 기회가 아니라 빚부터 줄여서 계좌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기회로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끼고 투자하는 상품 중엔 삼성이 나중에 예전 가격을 회복해도 그 상품은 원래대로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사이에 가치가 깎여나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반등 나왔다고 여기서 더 지르지 마시고 이 기회에 빚을 덜어내 체력부터 회복하시는 걸 우선하세요. 지금까지 평단별로 나눠 짚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재료가 이렇게 몰려있을수록 오히려 조심할 게 있습니다. 화요일처럼 갭을 띄우고 강하게 열리는 날은 그 초반 열기에 휩쓸리기 쉬워요. 시초가에 흥분해서 추격했다가 그날 고점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갭이 눌려 열리면 겁나서 바닥에 던질 수도 있죠. 지금 연휴에 차분히 들으실 땐 나는 안 그래야지 하시겠지만 막상 화요일 아침 계좌가 출렁이면 그 판단력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순간이 오기 전 바로 지금 연휴의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내 평단은 어느 구간이고 화요일에 어떻게 열리면 나는 뭘 한다. 이것만 정해두면 화요일 아침 감정이 아니라 기준대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소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다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상승, 조정, 행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내 계좌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함께 드려요.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매일 바뀌죠.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터지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곳이에요.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댓글로 종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에 20분 정도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봐드리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자료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지금 물려 계신 분도, 지켜만 보시는 분도, 이제 막 관심 갖기 시작한 분도 처한 자리는 다 다르시죠? 그래도 결국 확인할 건 내 계좌 하나예요. 화요일에 올 일들, 여러분이 연휴 내내 마음 졸이며 미리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그날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은 하루 마무리하실 때 이 채널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요일 첫 장이 열리면 오늘 짚은 이 시초가가 실제로 어떻게 열렸는지 그 결과부터 짚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